오늘은 집단 정신치료의 흥미로운 이론적 배경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 참 재밌죠? 도둑은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경험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철학자는 자기가 고양이라는 이론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학습 없는 경험이 경험 없는 학습보다 낫다. 딱 이 격언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고 경험만 있으면 다 될까요? 그건 아니죠. 특히 집단 치료처럼 복잡한 여정을 떠날 땐 이론이라는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지도를 본격적으로 펼쳐보기 전에 먼저 집단 치료가 정확히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여러 사람이 한 방에 모여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집단 그 자체가 치료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 관계의 역동성 자체가 바로 치료의 과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집단 안에서 치유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을 둘러싼 아주 근본적인 논쟁이 집단 치료의 전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치료란 과연 집단 안에서 한 개인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드는 걸까요? 아니면 집단 자체를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보고 그 전체를 이해하는 걸까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이 흥미로운 논쟁은 이 분야의 기틀을 닦은 3명의 위대한 선구자들을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우선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철저히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어요. 반면에 비온은 완전히 판을 뒤집었죠. 집단 전체가 하나의 환자다라는 정말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풀쿠스는 이 둘을 잇는 다리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개인의 마음과 집단이라는 네트워크, 둘 다 중요하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1968년에 파로프라는 연구자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했죠?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이 시스템 전체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모든 접근법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방금 본 3가지 모델 중에서 특히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대인관계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분야의 대가인 어빈 얄롬이 바로 이 접근법을 크게 발전시켰는데요. 그는 집단 치료가 도대체 왜 효과적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요인들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건 바로 집단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11가지의 치료적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안도감,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는 경험, 그리고 나는 여기에 속해 있구나 하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느낌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론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 치료 현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나눠지는 상자 안에만 머물러 있진 않으니까요. 치료사들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깨닫게 된 거죠. 와, 하나의 이론만 고집하는 것엔 분명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1992년에 있었던 한 중요한 설문조사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지 않죠? 대신 치료사들은 정신역동, 체계이론, 대인관계이론 등등 여기서 좋은 거 저기서 좋은 거 다 가져와서 통합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절충주의인데 당시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런 치료 이론의 변화가 그냥 심리학계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과학과 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프로이트 모델을 보세요. 19세기 과학에 기반해서 마음을 위에서 아래로 통제하는 기계처럼 봤죠. 그런데 오른쪽 프룩스의 네트워크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거미줄 같은 유기체로 본 거예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적인 관점은 현대과학의 가장 뜨거운 이론들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집단 전체의 나비 효과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건
카오스 이론을 떠올리게 하죠. 또 한 구성원의 문제가 신기하게도 집단 전체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 같을 땐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다는 홀로그램 이론과도 닮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단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생각은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가야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단순한 기계에서 복잡하고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또 하나의 우주로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먼 미래에는 완전히 뒤집힐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